여기 회사를 완벽하게 망가뜨린 대가로 무려 2조 원을 챙겨간 남자가 있습니다. 성공해서 받은 돈이 아닙니다. 회사를 시원하게 말아먹고 쫓겨나면서 받은 위로금입니다. 바로 세계 최대의 공유 오피스 기업 위워크의 창업자 아담 뉴먼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이 회사의 가치는 무려 4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었습니다. 건물 하나 없이 아이디어 하나로 현대자동차나 SK 하이닉스보다 비싼 회사가 된 겁니다. 전 세계 언론은 그를 부동산계의 예수라며 찬양했고, 콧대 높은 투자자들은 그에게 돈을 못 줘서 안달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보니 안에는 최첨단 기술 대신 빚더미와 기이한 사기극, 그리고 사이비 종교 같은 광기만 들어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니콘 기업에서 역사상 가장 비싼 휴지 조각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4년. 도대체 60조 원은 어디로 증발했을까요? 그리고 평범한 건물 임대업자는 어떻게 전 세계 금융 천재들을 바보로 만들었을까요? 단순한 실패가 아닌 탐욕과 광기가 만들어낸 희대의 거품, 위워크의 실체를 지금부터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위워크는 뭐하는 회사였을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방 쪼개기 장사, 전문 용어로는 전대업입니다. 여러분이 피자 한 판을 샀다고 쳐봅시다. 피자 한 판을 2만 원에 사서 8조각으로 나눈 다음 친구들한테 한 조각당 5천 원에 파는 겁니다. 그럼 총 4만 원을 벌 수 있으니 앉은 자리에서 2만 원이 남죠? 위워크가 딱 이 방식을 썼습니다. 건물주한테 15년, 20년씩 건물을 통째로 빌립니다. 이걸 도매로 싸게 떼우는 거죠. 그리고 이 텅 빈 건물을 아주 힙하고 예쁘게 인테리어합니다. 네온사인도 달고 푹신한 소파도 놓고요. 그 다음 책상 하나, 방 하나씩 아주 잘게 쪼개서 사람들한테 비싼 월세를 받고 다시 빌려줍니다. 이걸 있어 보이게 포장한 단어가 바로 공유 오피스입니다. 사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IWG라는 거대한 영국 회사가 30년 전부터 하고 있던 아주 낡은 사업 모델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원조 맛집인 IWG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유독 위워크에만 열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담 뉴먼이라는 희대의 약장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해군 출신의 아담 뉴먼은 190cm가 넘는 큰 키에 긴 머리를 휘날리며 마치 록스타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항상 맨발로 사무실을 활보했고 데킬라를 물처럼 마셨습니다. 그가 파는 건 책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환상을 자극했습니다. 2010년 당시 금융위기 이후 칙칙한 집에서 혼자 일하던 프리랜서들에게 아담 뉴먼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책상을 파는 게 아니다. 우리는 문화를 팔고 커뮤니티를 판다. 위워크에 오면 공짜 맥주도 주고 맛있는 커피도 무제한이고 매주 월요일마다 파티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힙한 분위기에 미쳐버렸습니다. 와, 여기 가면 나도 실리콘밸리의 잘나가는 CEO가 된 것 같아 라는 일명 뽕을 심어준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냥 월세에 맥주값과 커피값이 포함된 비싼 독서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 뉴먼은 투자자들을 만날 때마다 최면을 걸듯 말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 기업, 즉 테크 기업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요. 동네 김밥 천국 사장님이 우리는 김밥을 파는 게 아니라 밥알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류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푸드테크 기업이다 라고 우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말장난에 속아 넘어갔고 위워크는 뉴욕에 다 쓰러져가는 건물 한 층에서 시작해 전 세계 120개 도시를 점령하는 거대 기업으로 폭풍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방 쪼개기를 잘한다고 해도 결국은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위워크는 사업 초기부터 돈을 버는 족족 다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투성이 회사의 운명을 바꾼, 아니 전 세계 경제를 충격에 빠뜨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2017년 투자의 제왕이라 불리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위워크 본사에 방문한 겁니다. 알리바바의 투자에 수천 배의 수익을 낸 미다스의 손이 떴다는 소식에 아담 뉴먼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 회장의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12분밖에 없었던 겁니다. 보통 수조 원짜리 투자를 하려면 몇 달 동안 회사를 뜯어봐도 모자랄 판입니다. 하지만 아담 뉴먼은 이 12분 동안 건물을 보여주는 대신 자신의 미친 비전과 에너지만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12분 뒤 차에 타려던 손정희 회장이 아담 뉴먼을 빤히 쳐다보며 입을 엽니다. 자네는 미쳤어. 하지만 충분히 미치진 않았군. 더 미쳐야 해.
이 한마디와 함께 손 회장은 그 자리에서 아이패드로 계약서를 쓰더니 무려 4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을 투자해버립니다. 12분 만에 5조 원, 1분당 4천억 원을 태운 셈입니다. 이때부터 위워크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기관차가 됩니다. 손정희 회장의 더 미쳐라 라는 조언을 아담 뉴먼은 돈을 더 막 써라 라는 말로 알아들었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진짜 돈이 휴지 조각처럼 쓰이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손정희 회장의 돈이 입금되자 위워크는 더 이상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종교 집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담 뉴먼은 직원들에게 단순히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위워크라는 라이프 스타일에 완전히 미치기를 강요했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매년 열렸던 위워크 서머 캠프였습니다. 이건 말이 좋아 직원 연수지 실상은 수십억 원을 태우는 광란의 파티였습니다. 전 세계 위워크 직원 수천 명을 비행기에 태워 영국의 숲속이나 뉴욕의 캠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낮에는 아담 뉴먼이 무대에 올라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내 손을 잡아라. 그러면 수천 명의 직원이 마치 부흥회에 온 신도들처럼 눈물을 흘리며 환호합니다. 밤이 되면 더 가관이었습니다. 유명 록밴드와 DJ를 불러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춤을 췄습니다. 캠핑장 곳곳에서는 마약 냄새가 진동했고 문란한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데 아담 뉴먼 혼자서 이 모든 짓을 저질렀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영혼의 단짝이자 위워크를 망가뜨린 또 한 명의 주역, 바로 그의 아내 리베카 뉴먼이 있었습니다. 리베카는 헐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의 사촌으로도 유명했는데 그녀는 위워크에서 브랜드 책임자라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회사 경영을 점집 운영하듯이 했다는 겁니다. 리베카는 사람의 에너지, 즉 기운을 볼 줄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를 딱 1분만 쳐다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기운이 탁해, 뽑지 마. 심지어 이미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을 불러다가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해고 사유가 뭐였냐고요? 당신의 에너지가 우리 회사의 영혼과 맞지 않아요. 이게 끝입니다. 업무 능력이 아니라 기운이 안 좋다는 이유로 수십 명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짐을 쌌습니다. 리베카의 위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며 사내에서 고기 섭취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햄버거도 못 먹고 강제로 채식을 해야 했죠.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최고급 모피코트를 입고 가죽 시트를 깐 최고급 세단을 타고 다녔습니다. 직원들이 반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뉴먼 부부의 말은 곧 법이었으니까요. 아담과 리베카 부부의 망상은 끝이 없었습니다. 공유 오피스로 성공했으니 이제는 교육 사업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위그로우라는 사립초등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기존의 학교 교육은 썩었다. 우리는 아이들의 영혼을 키우고 어릴 때부터 사업가로 만들겠다. 취지는 좋아 보이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학교의 1년 학비는 무려 42,000달러,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보다 비싼 초등학교였죠. 그럼 5천만 원을 내고 아이들은 뭘 배웠을까요? 수학이나 과학 대신 농사를 짓거나 흙장난을 하거나 물건을 파는 법을 배웠습니다. 리베카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아야 한다며 뉴욕 한복판에 흙을 깔아놓고 수업을 했습니다. 더 웃긴 건 이 학교가 사실상 뉴먼 부부의 자녀들을 위해 만들어진 개인 과외방이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학교가 없으니까 회사 돈으로 학교를 지어버린 거죠. 당연히 이 학교도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손정희 회장의 지갑이 있었으니까요. 아담 뉴먼의 사치와 방탕함은 하늘 위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그는 회사 돈 700억 원을 들여 걸프스트림 G650이라는 최고급 개인 전용기를 샀습니다. 이 비행기는 성공한 기업가들의 상징과도 같은 건데 아담은 이 비행기를 개인 택시처럼 타고 다녔습니다. 서핑하러 갈 때도 타고 친구들 만나러 갈 때도 탔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담과 그의 친구들은 비행 내내 술을 마시고 파티를 벌였는데 비행기가 이스라엘에 도착하고 나서 승무원들이 기내 청소를 하다가 경악하고 맙니다. 아담이 먹던 시리얼 박스 안에서 엄청난 양의 대마초가 발견된 겁니다. 국경을 넘으면서 마약을 밀반입하려 했던 거죠.
비행기 주인인 리스 회사는 기겁을 하고 비행기를 당장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내 비행기 뺏어갔다고 어린애처럼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스스로를 위워크의 CEO가 아니라 미래의 세계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아담 뉴먼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방법은 참으로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는 횡령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2019년 위워크는 사명을 더 위컴퍼니로 바꿉니다. 공유 오피스만 하는 게 아니라 주거, 교육, 헬스장까지 다 하겠다는 원대한 포부였죠.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담 뉴먼이 이미 몇 년 전에 위라는 단어에 대한 상표권을 자기 개인 회사 명의로 등록해놨던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름을 바꿀 때가 되자 뻔뻔하게 회사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름을 위컴퍼니로 바꾸고 싶어. 근데 위라는 상표는 내 거니까 회사가 나한테 돈을 내고 사가. 얼마를 달라고 했을까요? 무려 5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억 원이었습니다. 자기가 창업한 회사의 이름을 바꾸는데 자기한테 로열티를 내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삼성전자 이재영 회장이 삼성이라는 이름을 쓸 테니 회사 돈 70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사회도 투자자들도 황당했지만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아담이 절대 권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을 물쓰듯이 썼으니 장부는 엉망진창이었겠죠. 매년 수조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당장 투자를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 뉴먼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금융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가짜 지표를 만들어냅니다. 이름하여 커뮤니티 조정 에비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치킨집을 하는데 닭값, 기름값, 월세, 알바비를 다 깨고 나면 1,000만 원 적자입니다. 망한 거죠. 그런데 아담 뉴먼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닭값이랑 월세랑 알바비는 치킨을 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쓴 돈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마케팅하느라 쓴 돈도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 그러니까 이 비용들은 비용이 아니야. 이걸 다 빼고 계산해보자. 세상에, 비용을 비용이 아니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적자투성이었던 회사가 갑자기 엄청난 흑자 기업으로 등갑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게 무슨 개소리냐며 비웃었지만 아담은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 커뮤니티 기업이니까 계산법도 달라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가짜 숫자를 들고 주식시장 상장이라는 최후의 도박을 준비합니다. 2019년 8월 아담 뉴먼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주식시장 상장을 선언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 주식을 전 국민한테 팔아서 떼돈을 벌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상장을 하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회사의 모든 비밀이 담긴 성적표, 즉 상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동안 비상장 기업이라는 이유로 베일에 쌓여 있던 위워크의 민낯이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서류를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월스트리트의 금융 전문가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기업의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마치 사이비 교주의 경전이나 삼류 소설 같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서류에는 매출, 영업이익, 부채 같은 숫자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워크의 서류에는 아담 뉴먼의 사진만 도배되어 있었고 객관적인 숫자 대신 우리는 세상의 의식을 높인다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150번이나 등장할 동안 수익이라는 단어는 거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회사의 지배구조였습니다. 아담 뉴먼이 죽거나 다치면 차기 회장을 누가 뽑는지 아십니까? 이사회도 아니고 주주들도 아닙니다. 바로 그의 아내 리베카 뉴먼이 후계자를 지명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주식회사가 아니라 북한 같은 세습 왕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건 혁신 기업이 아니다. 이건 그냥 미친 짓이다.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아니, 싸늘했습니다. 이따위 회사가 47조 원이라고? 말도 안 돼. 투자자들은 위워크가 사기극에 가깝다는 걸 깨닫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47조 원이라던 기업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폭락했습니다. 200억 달러, 100억 달러, 급기야 80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60조 원짜리라고 자랑하던 회사가 한 달 만에 10조 원도 안 되는 구멍가게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상장을 해서 떼돈을 벌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아니, 상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위워크는 매달 수천억 원씩 현금을 태우고 있었는데 추가 투자가 끊기면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파산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던 한 남자, 손정희 회장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자신이 천재라고 믿었던 아담 뉴먼이 사실은 그냥 미치광이었다는 걸 인정한 꼴이 되었으니까요. 결국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이사회는 결단을 내립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암덩어리를 도려내기로 한 겁니다. 바로 창업자 아담 뉴먼의 해고였습니다. 2019년 9월, 위워크 이사회는 아담 뉴먼에게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통보합니다. 당신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 나가라는 거였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쫓겨나는 사장은 빈손으로 나가거나 심지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죄로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 직장인들의 뒷목을 잡게 만드는 진짜 코미디가 벌어집니다. 아담 뉴먼은 순순히 나가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요구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주식을 회사가 비싸게 사주고 위로금도 달라는 거였죠. 소프트뱅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담이 안 나가고 버티면 회사가 진짜로 망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담 뉴먼이 챙긴 돈은 얼마였을까요? 주식 매각 대금, 컨설팅 비용, 위로금을 다 합쳐서 무려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쫓겨났는데 2조 원을 챙겨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로또 1등을 1000번 연속으로 당첨돼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는 파산 직전의 회사에서 2조 원이 든 돈가방을 들고 유유히 걸어나갔습니다. 사기극의 주인공은 해피엔딩을 맞았지만 남겨진 조연들의 삶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아담 뉴먼이 떠나고 난 뒤 위워크는 살기 위해 처절한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담 뉴먼이 외쳤던 "우리는 가족이다" 라는 말을 믿고 밤낮 없이 일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많은 직원이 월급 대신 스톡 옵션, 즉 나중에 대박이 나면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선택했었습니다. 회사가 상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꿨으니까요. 하지만 회사 가치가 폭락하면서 그들의 스톡 옵션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결혼 자금을 모으려고 받았던 스톡 옵션이 빵원이 되어서 파혼을 당했고, 어떤 직원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2조 원을 들고 하와이로 서핑을 하러 떠난 아담 뉴먼과 짐을 싸서 거리로 쫓겨난 수천 명의 직원들. 이것이 바로 혁신 기업이라 불리던 위워크의 잔인한 결말이었습니다. 결국 버티고 버티던 위워크는 2023년 11월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한때 60조 원의 가치를 자랑하던 제국이 공식적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손정희 회장은 이 투자 실패로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었고 자신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일을 꾸민 아담 뉴먼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워크에서 챙긴 막대한 돈으로 플로우라는 새로운 부동산 회사를 차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유명한 투자 회사들이 이 사기꾼에게 또다시 수천억 원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하죠? 위워크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혁신, 플랫폼, 테크 기업이라는 화려한 단어로 겉모습을 포장해도 결국 돈을 벌지 못하는 회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종종 화려한 말발과 카리스마에 속아 본질을 놓치곤 합니다. 지금도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 혹은 유튜브 어딘가에는 제2의 위워크, 제2의 아담 뉴먼이 가면을 쓰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달콤한 말로 여러분의 지갑을 열려고 한다면 위워크의 이 허무한 결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든 알맹이니까요. 지금까지 단 4년 만에 60조 원을 증발시킨 기적의 사기극, 위워크의 몰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